바이크와 함께하는 출근길. 옆차에서 말을 건네왔다. 그거 혹시 SR400 아닙니까? 그는 줄곧 바이크에 대해 물었다. 몇 년식인지, 요즘 또 셀 모터가 아닌 킥으로만 시동을 걸 수 있는지 등등. 이렇듯 SR400이란 흔히 볼 수 있는 바이크는 아닐지 몰라도 그 매니아층이 제법 두텁다 할 수 있다. 이 SR400의 제조사인 야마하가 있는 일본에서는 특히 매니아들이 많은데, 이들이 만든 SR400 전문 웹진인 SR타임즈에 론라이더가 소개되었다. 유튜브의 일본 조회수가 급상승해서 그 출처를 찾다 보니 알게 된 이 소식이었다. 이렇듯 사는 나라는 달라도 라이더의 감성이라 통하는 것이다. 어라? 저거 낯익은 라이더인데? 따라가 보니 확실히 전에 마주친 적이 있는데. 아는 척을 하려 경적을 울려보지만 듣지 못한 듯하다. 여성 라이더이다. 아마 내가 스토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겁먹은 게 아닐까? 추월에 앞선 나는 그녀를 길가로 정차 유도했지만 얄밉게도 그냥 지나가는 그녀. 안녕하세요. 마침내 멈춰서서 인사를 건넨다. 전에 시동 걸어줬잖아. 그렇다. 그녀는 지난 에피소드 5편에서 배터리가 방전되어 내가 강제 시동을 걸어준 라이더였던 것이다. 예, 맞아. 그래, 장가가 와서 인사했어. 그럼 봤어요, 론라이더? 론라이더 검색해봤어? 론라이더 검색하면 5편에 아가씨 나와요. 유튜브에. 론라이더 말고. 내가 그렇게 발음이 안 좋나? 5편이에요, 5편. 네. 잘 가요, 그러면. 그럼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그러고 보니 그때 같이 바이크를 밀며 고생한 형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영하 6도의 춥고 외딴 길 위에서 일면식 없이 만나 겨울밤의 추억이 되었던 그와 나. 그렇게 나는 벚꽃이 덮은 지난 겨울의 흔적을 되짚으려는 마냥 그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렸다.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마침내 울산. 약속 장소에 낯익은 바이크. 2달여 만에 만난 우리는 허기진 뱃속에 자리했던 서먹함을 밀어내려는 듯 따뜻한 한판기를 같이 했다. 밤바다가 보이던 어느 카페. 그와 나는 지난 일들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나는 지난 사고와 그로 인한 부모님의 반대, 그는 바이크에 대한 너무 강한 애정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위험. 첫 번째 에마인 가와사키 닌자 300을 봉인하고 지금 타고 있는 세컨드 바이크인 Z125조차도 동네 슈퍼마실용 외에는 라이딩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때론 어떤 것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주변인들이나 생활에 누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일까. 우리는 같이 달리며 블루투스를 통해 남은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네, 가보세요. 예. 그렇게 길은 갈라졌다. 봄은 더욱 완연해지고 비워졌던 나뭇가지엔 새로운 잎이 자란다. 인간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번에 갓 입문한 여성 라이더 또한 새로운 인연으로 다가왔다. 지난 에피소드 6편에서 알게 된 프로키온 형이
여성 라이더의 바이크를 라이더의 성향에 맞게 만져준다. 초보 라이더들이 힘들어한다는 언덕길 출발. 이제 그녀도 제법이다. 또 다른 라이더의 탄생. 사촌 누나의 남편. 그러니 종자형이 할리 데이비슨 883 스포스터 아이언으로 입문한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자영 앞에서 바이크 타는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런 내가 그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겠지. 자영과의 첫 라이드.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 동호회 투어에 함께하게 됐다. 저는 이 자영인데 우리 종자형이 따라라. 공교롭게도 나와 자영처럼 이분 또한 자영과 함께 라이딩을 하고 있었다. 그럼 출발!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보자. 쭉 뻗은 길에서 스로틀을 끝까지 당겨보자. 역시 애기랑 차이는 무시 못하는 듯.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스포스터가 저 멀리 점이 되어 사라져간다. 그러고 보니 뒤따라오던 자양이 보이지 않는다.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잠깐 멈춰 기다려본다. 다행히 잘 따라와주는 그. 바이크들은 아직 기름이 충분하지만 라이더들은 고픈 배를 채워야 할 시간. 산채 비빔밥과 수제비. 어찌 요즘 들어 비슷한 메뉴를 먹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점심은 과하지 않게 먹는 것도 좋은 듯. 자양 덕분에 만난 분들. 그중 한 분과 블루투스로 이렇게 같이 달리며 각자의 소개와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여행의 맛을 더한다. 저기 보이는 곳이 목적지 밀양댐이다. 입문 후 지하 주차장 안에서만 다녔다는 자연. 첫 장거리 라이딩에 조금은 지쳐 보인다. 구수한 담배 한 모금. 원래 뭡니까 그게? 입담배. 담배 끊었다 이게. 그러고 보니 자양이 알려준 이 입담배를 통해 담배를 끊은 지 벌써 4년이다. 세월 참. 아 예쁘다 이거. 아 그거 찍었지. 이거 붙인 겁니까? 붙인 거예요, 붙인 거. 스티커네. 자동차 주유구에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지금 나라라 슈퍼보트인데 딱 그 헬멧으로 나와 있네. 동네. 너무 이른 시간. 왠지 이대로 돌아가기는 아쉬워 새로운 목적지를 정하고 다시 달린다. 우리 라이더들은 이렇게 서로 손 흔들어주며 반기는 것이 당연지사. 서로의 즐거운 여정을 기원하는 것이다. 가지산이었던가 어느새 길은 산의 정상으로 향한다. 가파른 산을 내려가며 맞이하는 풍광과 서늘한 산바람. 굽이굽이 돌아가는 산길.
길을 아는 자가 앞섰다가 또 모르는 길이 나타나면 또 그 길을 아는 다른 자가 앞서서 길잡이를. 내비게이션도 좋지만 때로 이렇게 서로 이끌어주는 것도 잊고 있던 낭만인 것이다. 강과 산과 저수지를 지나 마침내 바다까지. 간절곳엔 해무가 앉아 신비로운 분위기로 우리를 맞이했다. 안개와 햇빛이 연출한 수채화처럼 그려지는 바다, 그리고 노래, 그것에 취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은 우리가 된다. 사실 자연과 나도 평소 그리 친했다고 보기는 힘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이날의 여정으로 조금은 가까워진 것도 같다. 여전히 돌아가는 길에 자욱한 안개는 끝을 장식하는 여운이 되어가고. 유명하다는 일광의 찐빵인지 호빵인지 아리송한 빵집. 저도 모르게 뜨거워 호호 불어가면서도 입을 뗄 수 없는 촉촉하고도 달콤한 별미. 중년이 되어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에도 마침내 앉게 된 바이크도 그에겐 인생의 별미가 아닐까? 그는 그렇게 라이더가 되어간다. 아참, 그리고 안전 제일. 그럼 이만.